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이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또 이번 비 오늘까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또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한낮 기온도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오늘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좀 불쾌지수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말 동안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있죠. 또 토요일엔 강원 산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초에도 역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모빌리티 사업, 이것이 그 부지가 확정되었었는데요. 새롭게 또 민선 8기 군정이 출범하면서 좀 사업 부지의 좀 변경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좀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강원 영화학교 수강생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7월 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또 오늘부터 동해안 해수욕장이 잇따라서 개장하는 등 강원도를 찾는 피서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5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에 육박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증가 원인으로 변이와 면역력의 감소, 또 이동 증가 추이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의 20년 수건 사업이었던 정선 3교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6일 전면 개통했습니다. 2016년 8월에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서 2018년 3월에 착공했던 정선 3교는 총 사업비 310억 9천여만 원이 투입돼 국도 59호선 정선읍 예산리부터 덕성 교차로 지점까지 이어지는 250m의 접속 도로와 450m 길의 교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민선 8기 횡성 군정도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기 횡성 군수가 지난 취임사에서요, 이 모빌리티 사업의 재검토 의정을 비쳤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업이 좀 상당 부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지 좀 여러 부분들이 좀 충돌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해서요, 좀 예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횡성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 모빌리티 사업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 모빌리티 사업 부지를 둘러싸고 또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횡성군의 이 모빌리티 사업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이 모빌리티 이제는 단어를 이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요. 쉽게 요즘 젊은이들이 타는 전동 킥보드라든가 무슨 물류 배송을 위한 좀 소형 전기차, 장애인 전동 휠체어 같이 이런 전기 동력을 이용한 개인형 좀 이동 수단을 이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네. 그 도내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에 정부에서 지정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그 강원도하고 횡성군, 디피코에서 추진해온 초소형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선정되면서 횡성이 이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좀 집중 육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은요, 크게 좀 축이 두 가지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초소형 전기자동차 생산단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축은 전기차라든가 전기 동력을 이용한 이런 이동수단들에 대한 실험이라든가 인증, 연구소 유치, 이런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횡성의 초소형 전기차 생산단지는 우천 일반산업단지에서 디피코라는 업체에서 지난해부터 포트로라는
그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좀 생산량이 좀 부족해서 경영적으로 좀 고전을 겪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신차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지역 주민 신규 고용도 좀 지속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 전기차 실험이라든가 인증 뭐 이런 센터 조성이 그 행성은 묵계리에 조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이 단지를 이모빌리티 복합 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묵계리 부지는요, 그 행성군 옛 그 군부대 부지를 매입한 부지에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인증센터와 실험 등 좀 이런 공공시설과 장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초소형 전기자동차 생산이 만약에 민간 기업이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요, 그 묵계리 그 기업지원센터라든가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행성군이 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강원도가 사업 주체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행성군이 좀 이모빌리티 거점 도시로서 입지를 좀 굳히는데 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묵계리 부지는 예전에 이제 군부대였지 않습니까? 네네. 군부대 부지를 이렇게 이 모빌리티 좀 그 거점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취임한 김명기 군수가 이러한 또 전략의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행정 군수가 바뀌었는데요. 그 신임 군수가 김명기 행정군수입니다. 이 김 군수가 지난 1일 그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 그 행성은 묵계리 옛 군부대 부지에서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 방향성에 대한 그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종합 유원 시설 조성이라든가 하해 단지 신설 등 가장 효율적인 그 정책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다시 말해서 그 묵계리에 그 옛 그 군부대 부지에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의 의중을 내비친 겁니다. 그 이모빌리티 사업은 그 민선 7기 장신상 군수 재임 시부터 좀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임 김명기 군수의 그 재검토 발언에 대해서 좀 강원도라든가 관련 업체가 정확한 진입하게 나설 정도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될 수 있는 것이 앞서 그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과서 업무 보고에서도 이 묵계리 기업 지원센터 사업 부지 이전을 공고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행성 군수직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민선 8기 공식 출범을 앞서서요. 실과 업무 보고를 받아서요. 최근에 그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그 행성군이 강원도에 무상 제공한 묵계리 부지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의 의견을 좀 제출을 한 겁니다. 또 내심 이런 겁니다. 강원도 사업인 만큼 사업 부지를 행성 지역 내에 도유지를 찾아서 이전 추진하라 이렇게 집행부에 권고한 겁니다. 그 인수위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올해 초에 240억 정도 규모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금 동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 기반 스마트 시티와 그 워케이션 조성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견을 좀 제출했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린 취임사에서 그 김 군수의 그 재검토 의중을 좀 뒷받침하는 이걸 이게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예. 김 군수는 지금 그 지역사회 좀 이런 그 취임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요. 좀 일단은 이모빌리티 산업 그 육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좀 찬성 입장을 한다. 이건 분명히 했는데 네. 행성군이 그 300억 가량을 들여서 부담해서 사들인 묵계리 부지에 그 강원도에서 추진한 그 기업지원센터가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기업지원센터 대신에 대규모 뭐 하역 경관단지라든가 대기업 생산공장 같은 이런 일자리 사업에 무기를 싣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네. 이 같은 좀 김군수의 의중이 좀 현실화가 되면요. 실제 착공을 앞둔 기업지원센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주체인 강원도를 좀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그 행성군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그 묵계리 추진했던 이모빌리티 사업을 보면요. 오늘 2030년까지 그 묵계리 군부대 부지 그 30만 평방미터를 비롯해서 대략 한 100만 평방미터 가량의 부지를 그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여기에는 저 이모빌리티 기업 센터를 비롯해서 뭐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뭐 전기차 창업이라든가 교육시설 이런 것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를 보면은 한 대략 사업비가 한 473억 원. 이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네. 조만간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연내 착공을 해서 늦어도 2024년쯤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이모빌리티 좀 완성차가 실제로 생산이 되면요.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의 제동 능력이라든가 충돌 실험,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실험이 인증이 돼야지 가능한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체 이 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에 470억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이 중에 240억 원 정도는 가운데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절반 이상을 또 가운데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또 올해 연내 착공이었고요. 계획이었고, 이게 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굉장히 좀 많은 그 논란이 일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 부지 이전이나 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수정, 이 자체가 가능할까요? 일단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 주체가 강원도인데요. 이 강원도 관계자한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이모빌리티 묵계리 관련 사업은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전체 예산의 상당액을 지금 강원도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실제로 관련된 장비들 구입비로 발주한 게 한 대략 지금 알려진 건 한 300억 가량이 벌써 발주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써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여러 가지로 보면은 부지 이전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이런 것이 강원도 관계자의 입장이고요. 또한 그 현 상황에서 부지 이전을 할 경우 아예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포기할 경우 이에 따르는 페널티도 행성군이 감당해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했었고요. 다시 말해서 좀 기업지원센터 사업이 좀 부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기에는 좀 불가하다는 입장이 좀 가운데의 입장인 것 같고요. 만약에 부지를 이전 시 부지 선정부터 다시 좀 추진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는 그 행성 이모빌리티 사업에 상당히 그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임 군수는 재검토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어떻게 논란이 이어질지 좀 예상이 힘든 상황이고요. 또 강원도와 사업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향후 좀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또 예상되는지 또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할까요? 예, 아시겠지만 아직 그 행성 이모빌리티 산업이요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투자 대비 좀 가시적인 성과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좀 행성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이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그 민선 8기 들었는데 그 도지사라든가 행성군수가 모두 좀 교체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일관성 면에서 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그 김진태 도지사라든가 그 김명기 군수가 그동안 행성에서 추진해온 그 이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의 좀 과정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충분히 좀 숙지한 뒤에 부지 이전 여부를 떠나서 전반적인 이모빌리티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행성군 그 군수라든가 지금 묵계리 부지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많은 상황인데요. 묵계리가 지금 원주에서 행성으로 도는 그 초입에 이제 관문에 있는 부지인데요. 네. 그 행성은 이 부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그 대기업이나 공장 뭐 이런 유치를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묵계리 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이고요. 네. 실제 공군부대 군용기가 좀 지나가는 소음이 좀 심각한 지역입니다. 과연 이 지역에 그 행성군수라든가 행성군이 생각하는 만큼 그래 활용이 좋은 부지인지 이런 네. 것도 함께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빌리티 사업을 대체할 만한 이 경쟁력 있는 사업이 또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우여곡절 끝에 공식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야의 상임위원회 또 위원장 이 배분 작업도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가운데는 여야 국회의원들 좀 여러 가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다시 또 돌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많은 의원들이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강원도 영구의 노용호, 김병주 비례의원 등 10명 중에 4명은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을 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재선의 이철규 국회의원은 산자위의 간사로 확정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6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입성한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과 그리고 노용호 의원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도 첫 희망 상임위로 산자위를 적어냈습니다. 이처럼 산자위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난다는 점이 꼽히는데요. 송기현 의원의 경우에도 법사위에 오래 있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원주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는 산자위의 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만 이철규 의원이 산자위 간사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상임위원회 희망이 지금 지역별 특성을 반영했다. 지금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양수 의원의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면서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전반기에 법사위 소속이었었던 유상범 국회의원은 홍천 용문광역철도 등 SOC를 다루는 국토위 활동을 원하고 있으나 하지만 법사위에 남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민주당의 허영위원의 경우에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위를 신청을 했는데요. GTX 비노선 춘천 연장과 또 춘천 국가호수정원 조성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다루게 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2순위로 희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 전반기에 이어서 국방위를 신청했는데 이 국방위원장 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는 규칙에 따라서 국방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내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어제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였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심의 결과가 당원권 정지가 나왔는데요. 한기호 총장의 거취에도 함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무총장을 내려놓을 경우에는 국방위원장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민주당과의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도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셈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또 여기에 강릉구 출신의 김병주 국회의원도 전반기에 이어서 국방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 차기 지역위원장 또 선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역이 춘천갑의 허영 의원 또 원지울의 송기현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6곳인데 후보군을 현재 가리고 있어요. 어제 후보자들이 또 면접을 받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조강특위는 어제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역위원장 공모에 복수를 신청한 4곳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조강특위는요, 면접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수 추천 또는 경선 지역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날 면접을 끝낸 후보자들은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총선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질문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지역위원회별로 집단 면접을 실시를 했고 30초 내로 자기소개를 한 후에 지역위원회별 특성에 맞춘 공통질문과 또 개별 질문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원주갑 같은 경우도 이광재 전 의원에 이어서 또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곳에 원창목 전 원주시장을 비롯해서 3명이 등록했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갑의 경우에는 지난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원창목 전 원주시장을 향해서 선거 패배의 원인을 물어봤고 이와 관련해서 곽기훈 전 원주시의원과 최석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원주갑 선거의 패배를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조직 재건 방법에 대해서도 집중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눈여겨볼 곳은 속초인재 구성 양양의 지역위원회입니다. 이동기 전 지역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이 자리에는 속초구 출신의 4명
4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윤재희 전 지역위원장과 주대하 전 도의원, 박상진 전 국회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김준섭 전 도의원 등 이 공문들은 면접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릉의 배선식 현 위원장과 그리고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동해태백 삼척 정선에는 한우현 현 위원장과 이정훈 전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장에게도 2024년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세밀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춘천처럼 화천 양구 을의 경우에는 전성현 위원장이 집단 면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선출되면서 이 사무총장도 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회 사무총장 자리에 또 이광재 전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최종적으로 임명되면 또 2달 만에 다시 또 여의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사무총장으로 이광재 전 의원을 임명할 예정인데요.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장관급의 직책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삼선 출신인 이광재 전 의원은요, 지방선거 직전까지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21대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국회 사무총장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었던 당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도 똑같은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 이광재 전 의원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참여정부 당시에 비서실 국정상황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냈었던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광재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제안을 받았고 아직까지 고민 중이지만 곧 결정을 내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주변인들도 국회 밖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세워달라는 국회 안에서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은 앞으로 정치 인생에서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나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2022 강원 영화학교 수강생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강원 영화학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우리 강원 지역에도 영화 제작의 뜻을 가진 영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에서 영화인들이 꿈을 키우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주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기반과 또 교육 여건이 잘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강원영상위원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2022 강원영화학교는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이 영화 제작을 위한 전문 영화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네, 한마디로 영화 제작 기반을 돕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올해 진행은 언제부터입니까? 네, 2019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데요. 오는 10일까지 모집을 받고요. 7월 16일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14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유호동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강원영화학교는 강원영상위원회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지역 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공모해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원주, 강릉, 춘천에서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입니다. 강원영화학교는 워크숍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이제 시민 작품 제작 지원을 진행해서 도내 지역 영화 제작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도내 숨은 영화인을 발굴하고 또 지역 영화에 관심 있는 강으로 관심도를 많이 높이는 것에 좀 치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이제 전문 영상인 및 또 신규 영상인들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4년째 프로그램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영화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또 전문 영상 강사진과 이제 막 제작에 뛰어든 신규 제작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데요. 지난 영화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강자들은 도내 영화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영화제 출품을 위해서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얼마 전에 진행된 평창 국제평화영화제에서 작품을 내고 또 시네마틱 강원에서 작품을 상영했고요. 대구 단편영화제에 선정돼 영화가 곧 상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영화 또 영상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프로그램 수업 구성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이번 프로그램은 3가지 수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과 다큐멘터리 워크숍, 영상 연기 연출 워크숍입니다.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에서는 시나리오 작성과 연기 연출, 촬영, 편집, 영화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을 배우고요. 또 다큐멘터리 워크숍은 기획안을 작성하고 촬영을 하면서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익혀보는 수업입니다. 또 영상 연기 연출은 실제 촬영을 진행하면서 배우와는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하는지 연기 연출부터 연기의 비법까지 연출에 대한 기술을 배웁니다. 유호동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제 단편 영화 워크숍이랑 다큐멘터리 워크숍이 7월 10일까지 모집이 마감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좀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주 초에는 영화 수속 못하고 맥이라는 영화의 촬영 감독하고 또 후반 작업 슈퍼바이저를 진행하신 이재우 감독님의 1일 특강을 이제 홈페이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모집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강좌는 7월 23일 날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팝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프로그램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 강원 영화학교 프로그램은 실제로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어느 정도의 제작 기술이 있는 영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영상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아직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만 아직 시작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영상 미디어 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자, 7월 8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